안녕하세요. 새로운 영상에 오신 환영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워진 스즈키 어크로스를 시승해 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페이스리프트 버전입니다. 네, 사실 완전히 새로운 모델은 아닙니다. 2025년 모델은 아닙니다. 사실상 2024년형이지만 페이스리프트가 적용되어서 완전히 새롭고 제가 채널에서 리뷰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이 정말 멋진 SUV 토요타 RAV사의 형제 모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차량이고 같은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행감도 거의 동일하며 여기저기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 전체적으로 약 95, 98%는 RAV사와 동일합니다. 전면부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릴이 다르고 전면 디자인과 헤드램프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는 차량이 거의 동일하게 보입니다. 휠이 약간 다르며 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면부는 꽤 비슷하게 보입니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배지, 즉 수즈키 A크로스라는 점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두 개의 배기 파이프도 동일합니다. 이 차량에는 전기 모터 두 개와 가솔린 엔진이 있지만 실제 배기 파이프가 좌우에 각각 하나씩 두 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뷰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리뷰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스즈키는 이 차량을 최상위 트림으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싼 것입니다. 토요타 아레이브사와 어크로스 두 웹사이트를 모두 보면 토요타 아레이브사는 기본 모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가격에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최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최상위 트림의 RAV사와 최상위 트림의 어크로스를 비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19인치 휠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면에는 통풍식 브레이크 디스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면에도 통풍식 브레이크 디스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이 키인데 뒷면에 스즈키 배지가 있습니다. 잠금 해제, 트렁크 열기, 에어컨 기능이 있습니다. 모든 기능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키리스 엔트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손을 대면 차량 잠금을 잠글 수 있습니다. 전동식 접이식 미러가 기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기만 하면 차량이 자동으로 잠금 해제됩니다. 리뷰 영상을 꼭 확인해보세요. 차량의 실내와 외관에 대해 모든 것을 설명하는 별도의 영상을 제 채널에 올릴 예정이니 더 알 수 있습니다. 곳곳에 가죽이 사용됐어요. 마음에 들어요. 정말 좋은 고급 소재가 사용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실내는 거의 동일하게 보이기 때문에 차이를 느끼기 어려우실 겁니다. 오직 이 배지 부분에서만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페달과 전동 조절식 시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유리 열선 버튼 등 몇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열선 스티어링 휠, 트렁크 오픈, 헤드램프, 오토 하이빔, 로우빔 기능도 있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팔걸이도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트 역시 가죽입니다.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동일한 품질입니다. 스티어링 휠도 가죽이고 대시보드에도 부드러운 소재가 곳곳에 사용되었습니다. 시스템을 켜고 보여드릴게요. 이 모델은 페이스리프트 버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기 멀티미디어 시스템 근처에 아무 버튼이 없는 걸 보면 이게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새로운 풀 디지털 콕핏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미 다른 토요타 차량에서도 이걸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스위프트에도 적용되어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저는 새로운 모델과 페이스리프트 모델 모두 시승할 예정입니다. 이 차량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걸 보세요. 이미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정말 멋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영상, 리뷰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별도의 영상을 만들 계획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이 모델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입니다. 하지만 계속 진행하기 전에 가격과 정보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기술적인 데이터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량은 단일 트림으로만 출시됩니다. 즉 2.5리터 가솔린 엔진과 두 개의 전기 모터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며 물론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은 엔진이 2.5리터 가솔린 엔진과 하나의 전기 모터가 결합된 형태라는 것입니다. 이 두 모터 모두 차량의 앞바퀴를 구동합니다. 그리고 후륜축에는 또 다른 전기 모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E4라고 불리는 사륜구동 시스템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변속기, 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위한 특별한 변속기인 ECVT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2.5리터 가솔린 엔진은 직렬 4기통 엔진입니다. 차량의 총 출력은 306마력, 227Nm입니다. 제로백은 6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80km입니다. 연비는 약 1리터에 16.6kWh가 추가로 소모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2g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전기 모드로만 최대 75km까지 주행이 가능해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실제 주행에서는 전기 모드로만 약 50km 정도 주행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량의 무게는 940kg입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서스펜션인데 앞에는 독립식 맥퍼슨, 뒤에는 멀티링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18.1kWh입니다.
리튬 배터리이고 355V이며 차량 바닥 어딘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정보로 전기 모터는 변속기에 통합되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쪽 모터는 182마력이고 뒤쪽 모터는 54마력으로 후륜 엑셀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엔진은 185마력입니다. 총 출력은 306마력인데 계산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출력들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회전 반경은 12m이고 지상고는 19cm입니다.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제 가격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차량의 경우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5, 0, 56, 0유로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는 정부의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42, 211호의 좋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엔진, 변속기, 모터 등 주요 부품에 대해 7년 플러스 3년, 총 10년의 보증이 제공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는 정말 훌륭한 보증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제 여기에서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티어링 휠 조절입니다. 물론 수동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화면을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어서 보고 싶은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에너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바퀴와 뒷바퀴에 동력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량도 볼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코존, 에코점수, EV 주행 비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모드로만 얼마나 오랫동안 주행했는지도 보여주는데 이건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주행 정보, 트립 A, 트립 B, 그리고 그래픽도 볼 수 있고 여기서도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소비량을 리셋해서 0으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중앙에서는 다양한 설정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뷰 영상에서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왼쪽을 보면 34km 약 70%, 65, 70% 정도의 배터리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몇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가 기어를 변경하는 스토크입니다. 이렇게 하면 드라이브 모드로 넣을 수 있습니다. S 모드로 넣을 수 있고 아래로 내리거나 위로 올려 기어를 원한다면 수동으로도 기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주차 모드에 두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자식 핸드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오토 홀드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트레일 모드도 있습니다. 트레일 모드로 가고 싶으면 이 버튼을 누르면 차량이 일반 주행 모드에서 트레일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다이얼을 이용해서 에코 모드로 갈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돌리면 에코, 오른쪽으로 돌리면 스포츠 모드가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다시 일반 모드로 돌아갑니다. 좋은 점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어떤 기능인지 알죠? 도로만 보고 있다가 그냥 다이얼만 돌리면 지금 어떤 모드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두 개의 다른 버튼이 더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오토, EV, 하이브리드 모드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왼쪽에 오토 모드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언제 전기 모드로 주행할지, 언제 가솔린으로 주행할지, 또는 두 가지를 혼합할지 스스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충전 또는 유지라고 적힌 또 다른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하이브리드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즉 하이브리드 모드를 선택하는 거죠. 한 번 더 누르면 EV 모드, 즉 배터리가 충분하다면 전기 모드로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길게 눌렀다가 떼면 충전 모드라고 표시됩니다. 그리고 지금 엔진 소리가 들리죠? 엔진이 작동 중입니다. 엔진이 작동할 때는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싶다면 충전 모드로 두면 차량의 가솔린 엔진이 작동해서 배터리를 충전하게 됩니다. 배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조정하는 게 얼마나 간단한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는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여기서 차량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후방 모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변속기에 통합된 전기 프론트 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솔린 엔진이 있습니다. 이 그래픽을 남겨둘 테니 좀 더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누르고 놓으면 지금은 차량이 다시 자동 모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차량이 자동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와이퍼에 뭔가가 묻어 있는 걸 봤기 때문인데 저 상태로 운전을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바로 저기 와이퍼에 뭔가가 있어요. 네,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시야를 가리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운전을 시작하고 한 번 더 연비를 리셋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몇 초간 누르고 왼쪽으로 이동해서 누른 상태로 리셋하면 뿅 하고 초기화됩니다. 이제 괜찮아요. 좋아요. 완벽해요. 운전해 봅시다. 고속도로로 갈 거예요. 도심에서도 주행할 거예요. 연비도 확인해 볼 겁니다. 자동 모드로 둘게요. 맞죠? 지금 주행 가는 거리는 34km입니다. 여기에는 휘발유로 660km를 갈 수 있어요. 이 점을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요. 오늘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테스트하고 촬영하기에 완벽한 날은 아니지만 밖에가 없는 게 오히려 좋아요. 햇빛이 쨍쨍할 때는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선명하게 볼 수 없거든요. 네, 지금이 더 나아요. 보이시죠? 이제 와이퍼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도 약간 남아있긴 하네요.
그래도 더 나아요. 그리고 제가 이 어크로스 아니면 RA 부사에서 정말 좋아하는 점은 정말 조용하게 달리고 전기 모드로 운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심에서 운전할 때 정말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옵션이 있다는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만약 집에 살고 있다면, 즉 큰 아파트 건물에 살지 않고 차를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매일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씩 충전하는 게 어렵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충전이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 집에 살고 마당이 있어서 차를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여기 있는 분들처럼요, 그런 경우라면 완벽한 선택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집에서 직장까지 전기차로 운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장거리 여행을 갈 때는 가솔린 엔진을 사용할 수 있죠. 그게 정말 환상적이에요. 저는 이게 정말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저는 큰 빌딩에 살면서 차를 충전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추천하지 않아요. 하지만 집이나 직장 혹은 어디서든 차를 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게 쉽다면 정말 많은 의미가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정말 훌륭하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차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RA부사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그리고 서스펜션도 같고 기계적인 부품들도 같으며 주행 감각도 동일해서 여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에어컨을 22도로 맞출 수도 있어서 아니면 항상 다른 차에서 하듯이 낮은 온도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차를 테스트할 때와 똑같이 정확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시다시피 RA부사에 대해 이야기했고, 제 채널에도 있는데 정말 놀라운 패밀리 SUV입니다. 정말 놀라운 차예요. 모든 게 정말 잘 설정되어 있거든요. 서스펜션도 잘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편안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딱딱하지도 않아서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서 옆으로 돌려야겠네요. 사실 저는 필요 없지만 그냥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켰어요. 연비 측정이 다른 차들과 공정하게 비교되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핸들은 지금 우리는 에코 모드에 있죠. 그래서 스티어링 휠이 꽤 부드럽고 조작하기 쉽고 도시에서도 운전하기 편합니다. 이 크기의 차치고는 회전 반경이 꽤 좋습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 가볍게 느껴집니다. 차가 꽤 무거운 편이긴 하지만요, 아주 무거운 건 아니고 이보다 훨씬 더 무거운 차들도 많지만 아크로스는 그래도 꽤 무거운 차에 속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도시에서도 운전하기에 꽤 괜찮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 거의 하루 종일 이 차를 운전했는데 정말 꽤 쾌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시트도 매우 편안합니다. 가죽 시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조 가죽, 즉 합성 가죽이지만 매우 편안합니다. 자세도 아주 좋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완벽 그 이상입니다. 브레이크와 페달 감각도 훌륭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꽤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미지에서 에너지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에서 모터로 에너지가 전달되고 모터가 변속기를 통해 차량을 움직이는 모습을 바로 이 순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토 홀드 기능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항상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또한 이 기능을 해제하거나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물리 버튼들이라 모두 손이 쉽게 닿고, 스티어링 휠에도 물리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토파일럿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화면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그래픽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덕분에 내 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차를 더 잘 이해하면 연비도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교통 상황도 더 잘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의 시야도 아주 좋습니다. 미러가 정말 큽니다. 정말 큰 미러입니다. 크고 시야도 좋습니다. 이 위쪽에서도 시야가 좋습니다. 여기서 전동으로 미러를 아주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멋진 점은 지금은 이 차가 꽤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지만 적어도 여기에서는 이 할인 덕분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지 잘 모르겠으니 스즈키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여기서는 큰 할인이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지금이 구매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오토 모드에 있고 배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차가 오직 전기 모드로만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기차를 타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원하신다면 그 모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만약 차량이 가솔린 엔진으로 전환되길 원하신다면 이 버튼을 몇 초간 누르고 있으면 가솔린 엔진이 작동하면서 배터리를 충전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 차를 받았을 때 연료 탱크는 가득 차 있었지만 전기 주행 거리는 겨우 3km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30km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제가 이 버튼을 몇 초간 눌렀기 때문입니다. 제가 손을 놓으니 이제 휘발유 엔진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했는데 한 40분 정도, 어쩌면 50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걸 보세요. 배터리가 절반 이상 남아있고 아까는 60%, 70% 정도였어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케이블로 차를 충전하지 않아도 휘발유 엔진을 통해 차를 충전할 수 있고 나중에 그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네요. 예를 들어 정말 필요하다면 엔진 제너레이터, 즉 내연기관 ICU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도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 소음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진동도 많이 느껴지지 않아요. CVT가 있기 때문이죠. 가속할 때 보면은 모든 게 아주 선형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물론 더 세게 밟아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나 강한 힘이 필요할 때는 엔진 소리가 들리고 엔진이 어떻게 회전하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차이를 들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네, 그게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신뢰할 수 있고 잘 만들어진 차입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토요타는 정말 훌륭한 차를 만듭니다. 만약 왜 스즈키가 토요타에서 차를 가져와서 여기서 판매하는지 궁금하다면 2019년부터 협력 관계가 있고 또 배출가스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즈키가 유럽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려면 적절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가 없었기 때문에 토요타와 협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스즈키가 일부 국가에서는 소형 모델로 토요타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의 협력은 좋은 파트너십이고 두 회사 모두 이 협력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즈키에게는 이번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고 이를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크로스는 스즈키의 최상위 버전, 즉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스즈키가 보유한 차량 중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프리미엄이며 최고급 차량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차가 단순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우리는 한 모델만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상위 모델, 즉 가장 비싸고 최고 사양의 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오토파일럿 등 토요타에서도 쓰는 최신 기술이 전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하며 훌륭하게 작동합니다. 최신 멀티미디어 시스템 탑재되어 있고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여기 내비게이션도 꽤 잘 작동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은 저 앞에 차들이 끼어들고 이 사람이 너무 느리게 운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어요. 어쨌든 최근에 이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빠르게 로딩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냥 누르기만 하면 정말 순식간에 바로 실행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걸 토요타의 신형 모델에서도 테스트 해봤는데 정말 잘 작동하더라고요. 알다시피 제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초보자이거나 그런 경우를 이용해서 만약에 당신이 주의를 아주 잘 기울이지 않으면 당신이 머뭇거리면 모두가 당신 앞에 끼어들어요.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저 사람 보이시죠? 방금 10대 정도의 차가 그 사람 앞에 끼어들었어요. 어쨌든 이제 회생제동, 에너지 회수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볼까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가속하다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차량의 에너지를 다시 배터리로 회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B 모드처럼 더 강한 회생 제동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즉 회생 제동의 강도를 여러 단계로 조절할 수 없다는 뜻인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면 당연히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기능이죠. 또는 아시다시피 시중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심지어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조차도 회생 제동의 강도를 어느 정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B 모드처럼 에너지를 좀 더 많이 회수할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브레이크를 밟을 때 물론 차량이 회생 제동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어서 에너지가 다시 배터리로 회수되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저 패들이 뭔지 궁금하시다면 단순히 기어를 바꾸는 용도입니다. 여기서 수동으로 기어를 변경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패들이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물론 아주 훌륭한 추가 옵션이죠. 그 외에는 시스템이 꽤 잘 작동합니다. 저도 조금 전에 연비 테스트를 해봤어요. 테스트하는 게 꽤 어려웠어요. RA 부사에서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아마도 두 차량의 연비는 거의 정말 아주 비슷할 거예요. 전면 그릴은 꽤 다릅니다. 그래서 공기 흡입구가 있는데 고속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도심에서는 상관없지만 고속 주행이나 장거리에서는 연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RA부사가 전면부가 좀 더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에크로스는 좀 더 공격적이고 멋진 외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차이는 정말 아주 미미할 겁니다. 아마도 장거리 고속 주행에서는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속 100에서 120km까지의 속도나 도심 주행 또는 혼합 주행에서는 그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할 겁니다. 네. 창문에 관해서는 이중 유리가 적용돼 있어서 정말 좋아요. 그래서 방음 유리, 소음 차단도 꽤 괜찮습니다.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더 좋아질 수는 있지만 지금도 꽤 좋습니다. 상위급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운전 자세, 팔걸이, 센터 콘솔 등 모든 것이 완벽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리 버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딱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페달도 마찬가지로 꽤 부드럽고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그 점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페달이 차량과 아주 잘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RA 부사와 똑같아요. 운전 모드에 따라 스티어링이 조정됩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스티어링이 조금 더 단단해져서 고속 주행이나 핸들링에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차량이 내 조작에 좀 더 잘 반응하는 것 같아요. 이 차는 좀 더 무겁잖아요. 그래서 스티어링 휠을 스포츠 모드에 고정하면 차량에서 훨씬 더 현실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로부터 스티어링 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물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차가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미 페달에서도 느껴지는데 지금 가속하면 필요한 그 추가적인 파워가 느껴져요. 예를 들어 여기서 보세요. 와, 시트에 몸이 밀려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게 참 좋아요. 기분도 좋고 마음에 들어요. 꽤 빠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300마력 조금 넘는 정도면 어떤 주행 상황에서도 충분하죠. 그래서 네, 꽤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양한 색상으로 직접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차량이 에너지를 회수할 때와 에너지를 사용할 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이죠. 하지만 주행하기도 정말 쉽고 편해요. 코너에서도 기분이 좋아요. 지금은 스포츠 모드라서 조향이 조금 더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좀 더 다이내믹하게 운전하고 싶을 때 딱이에요. 좋네요. 마음에 들어요. 알다시피 저는 토요타가 자동차로 하는 일들을 정말 좋아해요. 저는 그 시스템들이 매우 신뢰할 만하다는 걸 알아요. 적어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은요, 저는 그 시스템들을 잘 알고 있어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서비스 센터에 다시 들어가는 차가 정말 드물죠. 그래서 네, 정말 신뢰할 만해요. 이 아쿠라도 역시 신뢰성이 높아요. 그 결과가 뭘까요? 네,
이건 정말 좋은 안정적인 차예요. 딱히 할 말이 많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꽤 괜찮아요. 그리고 꽤 빠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차는 2개의 전기 모터로 출발하거든요. 바로 느껴집니다. 차가 시트에 등을 밀어붙이는 게 느껴져요. 그 토크, 그 힘이 시트에 몸을 밀어넣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죠. 정말 즐거웠어요. 차도 보이네요. 양쪽 엔진, 아니 모터 2개 모두로 에너지를 회수하고 있는 게 보여요. 두 모터 모두가 힘을 주기도 하고 에너지를 회수하기도 하죠. 보세요. 상황에 따라 두 모터 모두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똑똑한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 동력을 보내고 언제 어떤 축을 구동할지 설정하고 선택할 수 있죠. 전체적으로 그립도 좋습니다. 이제 고속도로로 가서 오토파일럿도 테스트 해볼 거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전기만으로 소비량이 21.5 킬로와트십니다. 그리고 잘 보이진 않지만 가솔린 엔진도 잠깐 작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보일진 잘 모르겠네요. 아니요. 아마 여기서 주행 정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 네, 아마 여기일 거예요. 아니요. 이건 이전 주행 기록이네요. 4.7 정도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확실히 이전 기록입니다. 현재 주행 가는 거리 614, 주행 시간 평균 속도. 네. 어쨌든 마지막에는 여기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보여줄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운전하면 가솔린 엔진으로 주행할 때 가솔린 시스템의 연비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한 배터리에 에너지가 있으면 자동차가 운전을 시도합니다. 더 전기 모드로 더 경제적으로 주행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은 스포츠 모드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우리는 스포츠 모드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코 모드로 다시 전환하면 자동차가 당신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느리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정과 선택지가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고급형 포지션이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 포지션이 정말 좋아요. 운전하기가 정말 쉬워요. 시야가 아주 좋아서 차 주변을 모두 볼 수 있거든요. 멀리 있는 것도 다 보여요. 지금 이대로도 정말 훌륭해요. 지금은 비가 오고 있어서 아마 실내에서 소음이 조금 더 들릴 거예요. 그래서 방음에 대해서는 정확히 들을 수 없지만 오늘 아침에 이 지역에 비가 오지 않을 때 잠깐 운전해 봤거든요. 그리고 전에 말했듯이 이중 유리가 있어서 방음이 꽤 괜찮아요. 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꽤 괜찮은 편이에요. 이제 사각지대 감지 기술은 코너 부분에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여기서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할 수 있고 속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차는 차선 사이를 유지하면서 가속하고 브레이크도 밟아요. 이 기능을 잠깐 꺼볼게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더 잘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똑같은 오토파일럿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높은 속도를 선택할 수도 있고 토요타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시스템인데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오토파일럿, 차선 보조, 그리고 긴급 제동 같은 모든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앞차와 내 차 사이의 거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선 보조 기능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이 차선 사이에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능을 토요타의 다른 모델에서도 테스트해 봤는데 역시 토요타에서처럼 똑같이 잘 작동합니다. 물론 이 차량은 교통속도 제한 표지판도 읽을 수 있고 이 근처에 카메라가 있어서 속도 제한 표지판을 인식해 속도를 조절하거나 지금처럼 경고를 해주기도 합니다. 코너에는 사각지대 모니터링이 보이고 거대한 미러 덕분에 시야도 넓고 편안함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비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속 93km로 달리고 있는데 실내가 그렇게 시끄럽지 않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빗소리가 약간 들리긴 하지만 그건 완전히 정상입니다. 이제 제가 직접 조작해서 스포츠 모드로 두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이 속도에서도 정말 등바디에 밀려나는 느낌이 듭니다.
보이시죠? 정말 바로 등받이에 밀려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다른 차를 추월할 때 힘이 필요해도 충분한 출력이 있습니다. 300마력 이상에다가 전기 모터가 빠르고 즉각적인 반응, 강한 추진력을 필요할 때마다 제공해 준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물론 후방 전기 모터가 있어서 도로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그립감을 제공하고 필요할 때 더 뛰어난 제어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제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오토파일럿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 지금은 차가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고 가속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등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차량을 도와주는 레이더와 카메라 그리고 센서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핸들에 손을 올려놓으라고 경고해 줍니다. 그래서 제 추천은 항상 핸들에 손을 올려놓고 도로 상황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차가 여러분을 대신에 스트레스를 덜어주지만 여러분이 계속 긴장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지금은 소비량이 약간 올라갔는데 24.6 정도면 보통 꽤 정상적인 수치입니다. 지금 보시면 차량의 에너지를 다시 배터리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배터리에 18km 주행 가능한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차량은 현재 전기 모드, 즉 EV 모드로 지속적으로 주행 중이고 소비량이 21.8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꽤 괜찮은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전기 모드로 주행할 때 소비량이 일반 순수 전기차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 연료 탱크, 가솔린 엔진, 변속기 같은 추가적인 무거운 부품들도 함께 끌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 부품들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 모드에서 왜 더 높은 소비량을 보이는지 궁금하셨다면 그게 바로 이유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교통체증 속에서 주행하는 좋은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크루즈 컨트롤도 설정할 수 있고, 이제 차량이 가속하고 감속하고 거리를 유지하고 차선 사이에 머무르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해 줍니다. 지금 보시면 차량이 알아서 잘 작동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차들이 출발하기 시작하면 내 차도 움직이게 하려면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아줘야 합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가속 페달을 밟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제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차선 사이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 커브는 좀 복잡한 편이에요. 아주 발전된. 네, 테슬라나 다른 첨단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가진 차들에게도 꽤나 복잡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교통체증에서는 정말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에 있을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가속하고 모든 스트레스를 덜어줍니다. 그리고 보세요. 브레이크를 밟고 오토파일럿을 작동시키면 모든 시스템이 아주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아직 18km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기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차가 출발할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가속 페달을 약간 밟으세요. 그러면 시스템이 다시 시작해서 주행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차량이 거리를 유지하고 가속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만약 정지하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스템과 다른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차이점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차이점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반면 RAV사에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스크린들이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고 시야도 아주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밤에는요 별로예요. 밤에는 가끔 그게 너무 거슬려요. 저런 것들이 보이는 게요. 그리고 네 많은 상황에서 저는 그걸 꺼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주 좋은 디지털 계기판만으로도 충분하고 굳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EC 스포츠 모드에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스포츠 모드로 운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 조금 더 힘이 필요하다면 알겠어요. 호호. 정말 기분 좋게 등을 밀어주네요. 정말 좋아요. 그립도 꽤 좋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점은 전기차 특유의 빠른 반응이에요. 보통 엔진은 딜레이가 있는데 전기차는 코너에서도 좋은 측면 지지력과 좋은 컨트롤을 보여줍니다. 와우, 가속이 정말 빠르네요. 정말 빨라요. 이거 보세요. 130까지 도달하는데 정말 순식간이에요. 1초 만에. 정말 빠르게 몇 초 만에요. 네, 이 차는 정말 좋은 크루저예요. 고속에서도 도로에 아주 잘 붙어 있습니다. 컨트롤도 정말 꽤 좋아요. 네, 비가 오고 있고 바람도 좀 불어서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는 꽤 괜찮아요. 방음 측면이나 크루징 안정성 면에서 정말 좋아요. 휠베이스가 꽤 길어서 차가 아주 안정적이에요. 게다가 서스펜션은 좋은 편안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속 주행 시 안정성도 좋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세팅되어 있어요. 그리고 빠르게 달려도 실제로 그렇게 빠르게 달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속도를 조금만 줄여서 120km 달리면 차가 정말 훨씬 느리게 달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꽤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져서 그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에너지가 배터리로 다시 회수되고, 지금 11km가 남았어요. 왜냐하면 차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여기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모드를 전환할게요. 그래서 잠깐 도심으로 들어가서 시내에서도 조금 운전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비량도 확인할 수 있죠. 오늘은 조금 붐비네요. 아마 금요일이라서 모두가 집에 가는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요. 그래서 바로 충전 모드로 전환하면 지금 소비량이 전체 평균 9.1로 표시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배터리를 충전했기 때문에 약간 더 높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면은 실제 소비량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확히 얼마인지 알기가 좀 어렵죠. 정말 그렇지 않나요? 정확히 파악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보통은 꽤 효율적이어야 해요. 여기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볼게요. 알레이브 우사 좀 보세요. 아까는 반대편에 있었죠? 이제 에코 모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바로 차이가 느껴져요. 차가 훨씬 더 느리게 반응하죠. 반응은 하지만 페달을 밟으면 출력이 더 낮게 나옵니다. 이제 오토 모드로 두면 차가 다시 전기 모드로 주행하기로 선택할 거예요. 네, 좌석이 정말 편하네요. 좌석이 편안함에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꽤 부드럽고 뭔가 푹신한 느낌이에요. 좌석이 정말 기분 좋게 디자인된 것 같아요. 정말 기분이 좋아요. 편안한 느낌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방지턱을 넘을 때, 큰 방지턱을 지날 때는 서스펜션이 약간 더 스포티하게 세팅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건 정상이고, 차가 좀 더 무겁다는 것도 약간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건 어느 정도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더 빠르게 주행할 때 고속에서 더 좋은 안정성을 위해 이런 세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19.5kWh의) 전력 소모가 있고, 물론 여기에 휘발유 소모도 추가됩니다. 그건 아마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타이어 공기압, 앞이나 뒤로 전달되는 동력, 전체 평균도 볼 수 있습니다. 조타 장치, 네, 거리 평균 속도, 네, 그걸 볼 수 있네요. 뭔가, 네, 실제로는 이런 소비량과 계산 방식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아내는 게 좀 복잡하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도심이 붐비고 차가 많을 때도 좌우를 신경 쓰면서 쉽게 주행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차는 쉽게 운전할 수 있다고요. 정말 쾌적해요.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요. 가끔 어떤 차를 운전하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왼쪽을 봐도 잘 안 보이고 시야가 좋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 차는 정말 편해요. 조향도 쉽고요. 시야도 좋아요. 운전할 때 기분이 좋고 쾌적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차를 탈 때 내부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다양한 상황을 쉽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차와 더 자연스럽고 쉽게 어우러질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차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 차는 오프로드도 할 수 있고 일상 주행에도 정말 멋진 차예요. 저는 이게 정말 훌륭한 조합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애플 카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어서 지도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음성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입력할 수도 있어요. UPS 한번 볼게요. 검색을 누르고 여기서 주변을 확인하면 돼요. 어디 보자. UPS 고객센터, 그리고 목적지를 선택하고 이동을 누르면 끝이에요. 딱 이렇게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정말 그만큼 쉬워요. 또는 물론 차량 자체의 내장 지도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는 이게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점이 정말 훌륭하죠. 스즈키에서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걱정이 될 수 있는 모든 부품에 대해 10년 보증이 제공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큰 비용이 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장 보증이 제공된다는 건 정말 진심으로 정말 중요한 마음의 평안, 정말 큰 안심이에요. 그래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스즈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스즈키의 지도로 이동한 다음 다시 경로를 재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이 새로운 시스템들에서는 이거 보세요. 정말 반응이 빠릅니다. 보이시죠? 정말 반응이 빠릅니다. 이제 화면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빨라졌어요. 그리고 이게 이 화면들이 보여주는 것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물리 버튼이 있는 공조 시스템이 있어서 조절하기 쉽고 설정도 간편합니다. 여기에는 운전자와 동승자를 위한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트랙션 컨트롤과 물리 버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물리 버튼과 다양한 설정들이 있어서 아주 쉽게 조절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 스크린을 싫어하고 물리 버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 차는 정말 완벽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딱 알맞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차의 인체공학적 설계는 매우 훌륭합니다. 여기 메뉴에서 다양한 안전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리뷰 영상을 꼭 확인해 보세요. 그 영상에서 관련된 모든 정보, 모든 기술 데이터, 차량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 등도 제가 다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유로 NCAP에서 별 5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차는 안전성도 뛰어납니다.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거의 모든 부분을 다 다룬 것 같으니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이긴 하지만 네, 그럴 거예요. 이미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거의 모든 부분을 다 다룬 것 같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간 촬영 영상도 준비 중입니다. 조명 차량이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하다면 그 영상도 확인하고 전체 리뷰도 꼭 시청해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또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휴대폰 연결 방법에 대한 영상도 만들어 볼 예정이니 다른 영상들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로 무엇이든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질문에 기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기서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주차를 하고 카메라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바로 조용하게 주차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주변 환경도 잘 볼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알레이 부사를 보세요. 저기 형제 자매들을 보세요. 이제 카메라를 보세요. 화면이 크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화면이 아주 잘 보이고 활성화된 가이드라인도 있고 카메라 해상도도 꽤 좋아요. 그래서 상황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고 센서도 함께 있어서 더 좋습니다. 네,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차 모드에 넣으면 끝입니다. 정말 쉬워요. 이제 소비량은 19.3kW입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여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8.4 정도이긴 한데 실제 수치가 어떤지 파악하기가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요. 어쨌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기 바랍니다. 여기서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에 남겨주세요. 어떤 질문이든 기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 관점에서 보면 이 차는 정말 훌륭한 가족용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매우 연장된 보증이 제공되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원하신다면 이 SUV는 여러분이 찾고 있는 차량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요 부품에 대해 10년 보증이 제공되기 때문인데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루마니아에서 제공되는 조건도 있지만 여러분이 계신 나라에서도 지금 이 차에 대한 좋은 조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스즈키 아크로스를 알아보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영상이 끝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런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안전하시고 가까이 계시고 다음 영상에서 곧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